다음으로 내부 차단 방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부 차단 방역은 기본관리, 시설, 사람 3개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그룹 간 합사 금지, 두 번째는 동군 흐름과 동일한 방향으로 작업 실시, 세 번째는 올인 올아웃과 수세 및 소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3가지의 핵심은 일령이 다른 대지 간의 접촉을 중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통한 기대 효과는 병원체의 순환 및 전파 최소화, 질병 발생 빈도 및 약품 사용량 감소, 생산성의 향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올인 올아웃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연속 사육과 비교해 봤을 때 일당 증체량, 치료 빈도, 폐사율, 투약 비용, 사료 효율, 출하일령 부분에서 훨씬 우월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관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수세 및 소독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유기물 제거, 수세와 계면활성제 적용, 헹구기, 건조, 소독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중 계면활성제 적용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계면활성제를 농장에서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돈사 바닥과 돈사 벽면에 위치하고 있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바이오필름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독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계면활성제를 적용하여 바이오필름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1두 1침과 같은 주사침 관리, 농장 상황에 맞는 양자 정리, 환동 관리 등이 선행되어야 내부 차단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설계된 시설은 내부 차단 방역을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축 돈사나 리모델링 시에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은 배치별 사육과 한방향 이동이 가능한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주로 물리적 장벽을 활용하게 되는데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작업이 방해될 경우에는 다른 색 페인트를 활용하거나 의복 장화를 교체하는 등 유관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시설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뚫려있는 펜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 질병 전파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막혀있는 펜스는 소화기 질병 전파에 취약하게 됩니다. 바닥을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했을 경우 깨끗하게 관리되지만 돼지에게 안락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톱밥 같은 경우에는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설사 발생 시 전파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시설에 따른 장단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부 차단 방역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농장 직원은 내부 차단 방역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 여부에 따라 질병을 차단하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을 전파하는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직원은 동군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작업하도록 교육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화 소독에 대해서도 원칙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보기 어렵겠지만 장화 세척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유기물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세척조가 없는 경우에는 장화를 교체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장화 소독조는 최소 3일에 한 번 교체되어야 합니다. 소독은 최소 5분, 15cm 깊이에서 진행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가 선택하는 백신도 내부 차단 방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농장 상황에 맞는 백신을 잘 선택했을 경우 농장 내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순환하는 정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화 세척조를 설치해야만 유기물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화 세척조를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의 사진처럼 장화를 교체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또한 장화를 색깔별로 구분했을 경우에는 사육 구간이나 돈사별로 장화가 섞이는 것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단 방역 설계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차단 방역의 설계는 객관적인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차단 방역 프로그램은 각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부터 제약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통계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도, 접촉 빈도 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역학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우리는 차단 방역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잠재적인 질병 전파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확인하게 됨으로써 차단 방역을 실시해야 되는 동기부여가 가능해집니다. 한 예로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에서 제공하는 농장 차단 방역 평가표나 컴뱃이라는 어플을 활용하게 되면 농장에 있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차단 방역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을 도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차단 방역은 지속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차단 방역의 대상이 되는 질병 리스트를 작성하고 전파 경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전파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 사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데 이때는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기존 조치 사항들에 대한 평가와 개선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조치 사항에 대한 프로토콜 작성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작성되어야 하며 차단 방역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미팅과 교육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방해 요인 제거를 위해서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을 두고 조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보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수의사와 같은 전문가 또는 정부 및 협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차단 방역 결론이 되겠습니다. 차단 방역은 농장의 수익과 직결되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차단 방역은 일당 증체량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차단 방역은 항생제 처치 빈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과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단 방역은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닙니다. 실제로 농장의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단 방역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대 양돈 산업 구조에서 차단 방역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농장에 맞는 차단 방역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평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전문가와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단 방역 프로그램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활용하여 차단 방역이 유지 및 보완될 수 있도록 직원과 시설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